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 제18 통계 유전학 워크숍에서 GEO, 어레이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션 어트라스의 검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안태경입니다. 먼저 익스프레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NCBI의 페이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PMC 아이디는 다음과 같이 PMC 2980798입니다. 네, 여기서 접근을 할 때 GSE 넘버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GSE 넘버는 GEO의 시리즈 어세션 넘버로서 실험을 기준으로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가 바로 실험을 기준으로 한 GSE 넘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논문에서 찾을 때 GSE 넘버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 GSE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논문을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related information 여기서 GEO 데이터셋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EO 데이터셋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GEO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키워드나 GEO 어세션 넘버로 서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것에 이제 키워드는 오멘타이 디폴트 티슈, 인슐린 레지스턴트이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논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비만인 환자들, 오베시티한 환자들 중에서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환자도 있고 인슐린 센서티브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환자와 인슐린 센서티브한 환자의 차이가 어느 티슈에서 나는지 봤더니 서큐테니어스 에디포 티슈보다는 이제 오멘트 에디포 티슈에서 많은 차이가 났고요. 이 오멘트 에디포 티슈의 차이를 일으키는 진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 케모카인 관련 진들이 이 오멘트 에디포 티슈의 인슐린 센서티브한 오베시티 환자와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오베시티 환자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GEO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GEO는 진 익스프레션 옴니버스로 연구자나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익스프레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NCBI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GEO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 샘플, 시리즈, 데이터셋, 프로파일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아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머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어레이의 경우에는 어피 매트리스에 HG U133 플러스 2.0 어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틸레이션 파인딩의 경우에는 일루미나의 휴먼 메틸레이션 450 뷰칩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이러한 이제 머신에 대한 정보가 플랫폼에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샘플에는 이제 머신을 사용하여 얻은 정보, 뭐 리드 카운트나 태그 카운트, 뭐 지노타입 같은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제 한 머신에 대한 관점이고요. 샘플은 이제 한 샘플에 대한 관점인데, 이 시리즈는 이제 어떠한 실험에서 어떤 플랫폼을 썼고 어떠한 샘플들을 사용했는지 모두 이렇게 엮어놓은 한 실험에 대한 그러니까 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제 플랫폼 샘플 시리즈는 모두 이제 서브미터가 이제 등록한 정보고요. 이 정보들을 이제 GU에서 큐레이트한 것이 이 데이터셋과 프로파일입니다. 이제 큐레이트한 것은 이제 센터링과 클러스터링을 의미하는데요. 센터링 한 후에 이제 클러스터링 하여 보여주는 것이 덴드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것이 데이터셋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의 한 진의 관점으로 각각의 진의 관점으로 본 것이 프로파일입니다. 데이터셋과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진행하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시리즈와 플랫폼 샘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를 클릭하시면 먼저 시리즈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스테이터스, 타이틀, 오르가니즘, experiment type, summary 이러한 실험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시리즈는 플랫폼과 샘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플랫폼은 한번 GPL570 보시면 에피메트리스 휴먼 지놈 U133 플러스 2.0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타이틀, 테크놀로지 타입, 디스트리뷰션, 오르가니즘 이런 아까와 비슷하게 이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에는 이제 프로브, 마이크로레인지죠. 마이크로레이 프로브, 그리고 이제 GPX 어세시 코드, 여기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진 심볼이나 크로모존 넘버, 스타트 사이트, 엔드 사이트 같은 정보들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모든 이 정보들은 지금 요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이것은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풀 테이블을 통해서 모든 프로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찾으려고 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노테이션 소프트 테이블을 다운받으시면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다운로드 풀 테이블에 정보가 없으시다면 어노테이션 소프트 테이블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샘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어를 클릭하시면 모든 샘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위에 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보면 샘플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스테이터스, 타이틀, 샘플 타입, 소스 네임, 오르가니즘, 캐릭터리스틱스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샘플은 이제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페이션트 7번 페이션트이고요. 그리고 서큐테니어스 에디포 티슈를 채취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RMA 노멀라이즈 처리가 됐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이 밸류 값인데요. 이 밸류 값은 아까 보신 플랫폼의 프로브의 리드 카운트를 이제 RMA 데이터 노멀라이즈한 밸류입니다. 이 밸류들을 이제 풀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이것은 셀 파일은 그 이제 이미지 파일, 마이크로웨이한 이미지 파일인데 이것은 저희가 열어서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지만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제 샘플 하나에 대해서는 봤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샘플에 대한 모든 익스프레션 밸류를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기 다운로드 패밀리에 있는 이것들인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시리즈 매트릭스 파일입니다. 시리즈 매트릭스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모든 진에 대한 프로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브에 대한 샘플들의 익스프레션 밸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RMA 노멀라이즈한 밸류고요. 이제 만약에 이거의 진심부를 알고 싶다 하면 아까 보신 플랫폼에서 이 프로브와 같은 행의 진심부를 가져와서 끼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모좀 넘버도 마찬가지, 스타트 사이트, 엔드 사이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프로세스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G2O의 플랫폼 시리즈 샘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셋과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은 아까 시리즈에서 보신 것에서 Query Dataset for GSE Number 이 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보이시죠? 여기 GSE 넘버. 근데 데이터셋이 모든 시리즈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NCBI GU에서 아직 만들지 않은 데이터셋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 형식이 맞지 않아서 누락된 데이터셋도 일부 존재합니다. 네,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정보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것은 다운로드와 클러스터 애널리시스인데, 다운로드를 보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풀 소프트 테이블과 데이터셋 소프트 테이블이 아까 보신 그 시리즈 매트릭스에서 센터링을 한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클러스터링 한 것이 바로 이 그림, 요것입니다. 이 덴드로그램입니다. 이 덴드로그램을 좀 더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나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블록이 씌워지게 되는데,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확대가 된 것이죠. 진 리스트 나오고, 이렇게 이 색깔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에 갖다 대면은 이게 인슐린 레지스턴트인지 인슐린 센서티브인지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이건 지금 PPT라서 나오지 않지만 웹상에서 실제로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죠. 이걸 보시면
오멘트 에디포즈 티슈와 서브큐테니어스 에디포즈 티슈에서 1차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진에 대해서 오멘트 에디포즈 티슈와 서브큐테니어스 에디포즈 티슈의 이제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멘트 에디포즈 티슈에서도 인슐린 센서티브와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진의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별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이 샘플들과 그 인슐린 센시티브한 이 샘플들의 진 익스프레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논문에서 키모카인이 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CCL4를 한번, 키모카인 중에서도 CCL4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진 리스트에 CCL4 찾아주시고 블로그 씌워주신 다음에 뷰인 엔트리즈를 눌러주시면 CCL4에 대한 프로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한번 봐보면 물론 그림에서도 이렇게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그룹이 더 발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수치로서 정확하게 표현해준 게 바로 프로파일입니다. 이거를 뷰인 엔트리에서 누르신 다음에 CCL4 찾아주셔서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거 한 진에 대한 CCL4에 대한 샘플들의 익스프레션 것들입니다. 여기 빨간색 막대가 밸류고요. 여기 보이시는 밸류고요. 익스프레션 밸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 네모난 파란 점이 랭크인데요. 이 랭크는 이 샘플의 모든 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밸류 8.11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얼만큼 랭크가 매겨지는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건 100이겠죠. 얼마나 랭크가 매겨지는지를 확인했을 때 8.11이 랭크가 84%니까 어느 정도 높게 익스프레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랭크 한번 여기서 티슈로 먼저 소팅을 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여기서 랭크로 확인을 해 보면은 확연하게 인슐린 레지스턴트한 샘플에서 확연하게 익스프레션 밸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캐스케이드 진의 이펙트를 보려고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 덴드로그램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경향성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찾으면 그 주위에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연관이 있는 진들의 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진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의 퀄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션 디자인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센터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GEO와 GEO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레이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O가 NCBI 데이터베이스였다면 어레이 익스프레스는 똑같이 익스프레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이제 EBI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BI의 데이터베이스와 NCBI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호환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GEO 시리즈 넘버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음과 같이 검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어세션 넘버는 다르지만 GEO와 어레이 익스프레스는 서로 호환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는 모든 다운받을 것들이 여기 이 파일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위에 있는, 여기서 이제 디스크립션을 해주고요. 이 샘플을 클릭하시면 물론 밑에 파일에서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좀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냥 이게 이 파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샘플 앤 데이터 테이블 인 탭 프리메이티드 포맷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샘플의 디스크립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드 매트릭스를 누르시면 이게 이제 샘플의 디스크립션이죠. 프로세스드 매트릭스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각 진에 대한 각 샘플의 익스프레션 밸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를 누르시면 GEO의 플랫폼과 동일한 정보,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프로토콜은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쓰는 프로토콜, 이러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레이 익스프레스입니다. 어레이 익스프레스는 이제 NCBI, GEO의 데이터셋과 비슷하게 EBI에서 서브미터가 올린 데이터를 큐레이트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은 클러스터링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특정 조건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진을 찾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레이 익스프레스에서 접근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스크립트 넣었는데요. 어레이 익스프레스에서 다음 이제 익스프레션 아틀라스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구글에서 익스프레션 아틀라스를 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EBI에서 익스프레션 아틀라스를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아틀라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등록된 데이터를 EBI에서 프로세스하여 만든 데이터베이스이고요. 현재는 이제 RNA-식 데이터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들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아틀라스는 베이스라인 아틀라스와 디퍼런셜 아틀라스 두 개로 나뉘는데요. 베이스라인 아틀라스는 노멀 컨디션의 이제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컨디션,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디퍼런셜 아틀라스는 다른 실험적 조건, 그러니까 대조군과 비교군의 조건에서 이제 업다운 레귤레이티드 지인의 정보를 보는 것인데요. 이제 베이스라인을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실험군에서 진 익스프레션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는 것이 디퍼런셜 아틀라스입니다. 네. 이 디퍼런셜 아틀라스는 베이스라인 아틀라스에서 실험군의, 그러니까 대조군의 익스프레션 값과 실험군의 익스프레션 값을 빼가지고 거기다 로고 값을 취한 것이 디퍼런셜 아틀라스입니다. 실험군에서 대조군을 빼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값이면 실험군이 더 많이 익스프레션 된 거고요. 음의 값이면 대조군이 더 많이 익스프레션이 된 것이죠. 먼저 베이스라인 아틀라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입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베이스라인 아틀라스인데요. 여기서 하나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올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이 나오죠. 진들이 어떤 올간에서 얼마만큼 익스프레션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프레션이 이 회색일수록 적게 된 거고요, 파란색이 진할수록 익스프레션이 많이 된 건데요. 이 ORM2는 리버에서 익스프레션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익스프레션 레벨 컷오프를 통해서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제 0.5 이상인 것들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제 G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G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죠. 이제 이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 값이 높은 진의 이제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높은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장기에서 익스프레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살펴봤고요. 다음은 디퍼런셜 아틀라스 살펴볼 건데요. 디퍼런셜 아틀라스에서는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대조군에서 실험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의 것을 로고 2를 취한 다음에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GTSF1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이 매우 높은 익스프레션 값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익스프레션 값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P-value 컷오프로 해가지고 P-value로 컷오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더 체인지로 컷오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논문, 그게 이제 익스프레션 아틀라스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에서는 P-value와 폴더 체인지 컷오프를 통해서 진들을 선별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신,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NCBI와 EBI에서 접근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쉽게 이제 찾고자 하는 유의미한 진들을 선별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이 점들이 이제 모든 진셋인데요. 여기서 이제 FDR이 0.05인 것들만 콜한 것들이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폴드 체인지 컷오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만약에 폴드 체인지를 1로 설정한다면 여기 위에 것들과 여기 밑에 것들이 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필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진 네임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제 이 베이스라인 스프레션에서는 여기서 각 실험에서 이 레퍼런스가 얼마나 익스프레션을 하는지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GTSF1의 경우에는 본메로 이런 데서는 거의 익스프레션을 안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루케미나 셀에서는 익스프레션이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TSF1은 루케미나 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GTSF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GTSF1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네,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을 클릭하시면 다른 실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 다른 실험 조건에서 익스프레션 값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익스프레션 아트라스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제 아날리스트 메소드가 있죠. 아날리스트 메소드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스태티스틱스나 인리치먼트 애널리시스 같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퀄리티 매트릭스 리포트를 가시면 아까인 CBI와 비슷하게 이 데이터의 퀄리티를 분별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그것과는 차이로 CBI의 GEO의 퀄리티 판별하는 것과, 퀄리티는 이제 박스 플롯의 미디안과 이제 레인지로 구별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웃라이어를 직접적으로 디텍션을 해줍니다. 아웃라이어를 디텍션 해주는 방법에는 디스턴스 비트윈 어레이스랑 박스 플롯 그리고 MA 플롯을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면 아웃라이어로 판별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